입시 변화를 꿰뚫고 있는 베테랑 진학교사가 알려주는 동아리 활용법. 안녕하세요. 분당 입시 이경아입니다. 네, 김지현입니다. 네, 오늘은 어떻게 하다 보니까 고1 상담소? 뭐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3월 달에 굉장히 빠르게 동아리가 막 다 선택이 됐잖아요. 동아리에 이제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그런데 이게 동아리가 사실 선생님이 지난 영상에서도 몇 번 말씀해 주신 것 같긴 한데 그렇게 큰 의미가 없다. 이제는 어떻게 활동하는지는 본인이 조금 노력하기 나름이다라는 얘기를 많이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원하는 동아리, 지금의 진로와 맞는 동아리에 떨어졌다면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나 그러면 이제 앞으로 동아리 활동을 어떻게 해야지? 그런 생각이 하나 드실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주변에서 들리는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원하는 동아리에 못 들어갔으면 원하는 동아리, 진로에 맞는 동아리를 학생들, 친구들을 모아서 만들어봐. 이런 얘기가 있단 말이에요. 고등학교 모든 활동은 입시랑 연결을 안 지을 수 없으니까 정말 그렇게 동아리를 만들면 입시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얻는지 이걸 여쭤보고 싶어요. 이거에 대해 답변하기 전에 네. 딱 한 문장으로 정리를 해드릴 수 있는 내용이 있을 것 같아요. 네. 고등학교 동아리 중에 진로에 맞지 않는 동아리는 없어요. 내 진로. 그러면 나의 진로. 나의 진로와는 무조건 다 맞다라고 보시는 게 맞아요. 어떤 활동을 그래요? 하든 어떤 동아리가 됐든 다 진로와 맞다라는 게 정답이에요. 그러니까 조금 더 내 진로를 명확하게 드러낼 수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죠. 예를 들면서 제가 뇌과학 분야에 좀 관심이 많아요. 그러면 동아리명에 뇌과학이라는 명칭이 있다라고 하면 진로를 더 드러낼 수 있는 거죠. 그렇지만 뇌과학이라고 하더라도 생명 실험 동아리. 이것도 진로와는 관련이 있거든요. 그리고 또 뭐 독서 토론 동아리라고 하는 것도 뭐 예를 들면 죄와벌이라는 책을 읽고 나서 거기에서 뇌과학적인 분야와 주제를 연결해서 토론을 진행한다라고 하면 다 맞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고1 단계에서는 뭔가 진로하고 100% 일치하는 동아리를 연연하는 건 조금 위험할 수도 있어요, 오히려. 왜냐하면 진로가 2, 3학년으로 갈수록 자기가 얻게 되는 성적에 따라서 바뀌게 되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뭐 일반 의예를 원하다가 이 1학기를 지나봤더니 이건 안 될 것 같아라고 하면서 치예로 바꿨다가 조금 2학기 되면서부터 또 떨어져서 2학년 1학기 때 약대로 바꿨다가 뭐 생명과학 이런 식으로 가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페이스라고 한다면 1학년 때부터 너무 진로에 100% 들어맞는 거라고 한다면 한 그 중에 20명이 그 동아리를 선택했다라고 하면 한 명이 살아남거든요. 그 한 명을 위해서 나머지 19명은 들러리 역할을 해주는 거일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폭넓게 보는 게 지금 단계에선 필요를 하죠. 원하는 동아리에 들어가지 못했다라고 해서 내 진로와 아무 상관이 없나? 그건 아니라는 거죠. 예를 들면 뇌과학이라고 하더라도 뭐 모의 유엔 동아리에 들어요.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거기에서 세부 주제를 뇌과학의 연구 방향성, 연구 윤리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세계적인 합의안을 만들어낸다라고 한다면 뭔가 그건 진로에 맞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선생님 말씀은 어느 동아리를 들어가든지 내가 원하는 방향이나 내가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한 활동은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얘기신 거네요. 그렇죠. 거기에다가 아까 질문하셨던 것 중에서 그러니까 원하는 동아리에 가입을 못했어요. 그러면 원하는 동아리를 만들어야 되는가라고 하게 되면 학교 유형에 따라서 좀 다를 것 같거든요. 일단 자사특목고 같은 경우는 그렇게 되더라도 그 성원 구성에는 어렵지가 않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일반고에서는 이미 동아리가 세팅이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정말 원하는 동아리가 아닌 경우에 뒤늦게 만들어 주는 동아리는 창체 동아리가 아닐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건 자율 동아리인데 안 지금은 들어가니까. 예, 생기부에서는 안 들어가요. 예전에 동아리 명이라도 들어갔는데 이제는 동아리 명도 그거는 좀 확인해 봐야겠는데 안 들어갈 가능성도 있거든요. 안 들어갔던 예, 거예요. 예, 그렇게 된다라고 한다라고 하면 이것도 결국은 교과 발표로 연결을 시켜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저희 학교 같은 경우도 자율 동아리 같은 경우는 기본 3명에서 5명을 기본 성원으로 두고 있거든요. 2명까지는 어떻게든 만들 수 있어요. 근데 3명이나 5명을 못 힘들죠. 만들어서 애들이 그 성원을 채우기 위해서 막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이름만 넣어줘. 아, 이름만 넣어줘. 이름만 넣어줘라고 하면서 동아리 시작하고 딱 거기 지도하러 가보면 애가 둘만 두 앉아있어요. 명은 되게 적극적인데 3명은 저희는 그냥 이름만 있어요. 출석만 체크해 주시면 안 돼요. 이러거든요. 그렇게 되면 지금 동아리라고 하는 게 정말 동아리 구성원들과 협업하는 과정을 드러내야 되는 건데 2명이나 아니면 최악의 경우는 혼자서 모든 걸 독박을 쓴다라고 해야 되나요? 그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자기의 나머지의 균형감을 흐트러뜨리는 가장 나쁜 선택인 것 같아요. 저는 원하는 동아리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정말 본인이 생각했을 때 그 동아리가 정말 필요해요. 그렇게 된다면 2학년 과정에서 보게 되면 충원을 하거든요. 그 동아리에서 약 10%에서 20% 정도를 충원을 하기 때문에 그게 재도전을 해보고 아니면 그 동아리에 못 들어서 새로 가입한 동아리를 자기와 맞는 진로로 활동 방향성을 끌어가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한 가지 궁금한데요. 네. 아까 선생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창체 동아리, 그러니까 세팅이 다 된 지금 3월이 지나서 새롭게 만들면 그 자율 동아리가 될 네.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이 학생이 1학년을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나름 자기가 좀 열심히 활동은 했으나 나는 딱 내 진로에 맞는 동아리를 만들고 싶어요. 그러면은 1학년 말에 그런 동아리로 구성을 하면 그 다음에 창의적 체험 활동 동아리로 인정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럴 수 있는 학교들이 있고, 아닐 수도 있는 학교들이 있거든요. 저희 같은 경우엔 아예 섹션을 2가지로 만들었거든요. 교사 주도의 동아리, 그리고 학생 주도의 동아리를 동시에 개설할 수 있게 만들었어요. 그렇게 돼서 창체 동아리 스타트를 예전에는 3월 중순이면 첫 동아리 활동을 시작을 했잖아요. 네네. 그래서 저희 학교는 학생 주도 동아리도 개설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는 3월 말이나 4월 초에 첫 동아리 활동을 하게 해요. 이거는 창체 동아리이지 자율 동아리가 아니기 그쵸. 때문에 네. 이런 학교라고 한다면 한번 시도해 볼 수 있죠. 저희 학교처럼 운영하는 경우도 있고 아까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자율 동아리 중에서 활동력을 인정받으면 다음 해에 정식 동아리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면 한 학년은 어쨌든 활동을 정말 적극적으로 드러낼 수 있는 방법을 본인이 또 찾아봐야 된다는 거죠. 결국은 뭔가 내가 원하는 동아리를 만들려면 일단은 내가 열심히만 활동을 하고 거기서 끝나면은 사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싫어하시겠지만 의미가 없으니까 어쨌든 학교 생활 기록부에 기재가 되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학교에서 동아리가 어떤 식으로 기재가 될 수 있는지를 좀 한번 확인해 보고 내가 원하는 동아리를 한번 만들 것인지 아니면은 그냥 기존에 있는 동아리를 계속 활용을 할 것인지를 결정을 하면 될 것 같아요. 동아리는 원하는 동아리가 안 되었어도 전혀 관계가 없다.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리고 고등학교 동아리는 진로에 맞지 않는 동아리는 단 하나도 없다. 오늘 선생님의 중요한 말씀이셨습니다.